한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3명. 집안 살림은 10살짜리 꼬마 희진이가 도맡아 하고 있다. 엄마의 병은 할머니로부터 유전된 소뇌 안 위축증. 보여도 희진이 얼굴. 다행히 희진이는 유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지만 엄마의 증세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지자 희진이는 엄마를 위로하기에 여념이 없다. 처음으로 엄마와 대학로까지 다녀온 희진이는 밥까지 해서 집안 식구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날 밤 코피를 쏟고 만다. 너무 피고 다녀서 그런다. 네가 뭘 들고 있어서? 희진아, 괜찮아? 코피를 쏟아도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리광이라도 부를 법한데 희진이는 그러지 않는다. 혼자 나와 씻어낼 뿐이다. 희진이 나이 이제 겨우 10살. 그 어린 것이 한 달이면 2~3번씩 코피를 쏟는다.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심정을 말해 못하랴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엄마는 이럴 때마다 아무런 말이 없다. 지금도 계속 나와? 다행히 코피는 쉽게 멈춘 것 같다. 네가 옷장에서 그래. 옷은 안 버렸어? 내 옷은 안 버렸어. 다행이다. 떨어졌구나. 아이고, 그만 이제 안 안 나와. 나와요, 그래 막아놔. 어리광을 부려도 안쓰러울 판에 자꾸만 괜찮다고 하니 그게 더 안쓰럽다. 끝났어. 엄마는 어린 딸의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희진이가 휠체어로 끌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3사람. 코피를 쏟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 안 나와요. 이만한 게 다행이다. 어떨 땐 밤까지 멈추지 않을 때도 있다. 자다가도 나고 그래서 깨우면 지가 가서 이제 씻고선 그리고 들어와서 자고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피곤해서 그렇지 뭐지. 시달리고 그냥. 그 무거운 거 우리 밀고 다니려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굉장히 아프죠. 마음이. 그냥 신께 맡기고 키우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그 진짜인지 괜찮은지 알겠지? 이게 노래 한번 꼭 불러볼까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희진이는 노래까지 해가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를 쓴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신에게 맡기고 키운다고 했지만 사실 희진이는 혼자 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가 썩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였다. 희진이의 10번째 생일날이었다. 희진이는 오늘도 누가 깨우기 전에 스스로 일어난다. 10분만 더 잔다며 떼를 쓸 나이.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무리 어른 할 일 다 하는 아이라지만 아직은 어린애다. 조망만한 손에 120 정도 되는 작은 키. 설렁설렁 세수를 하고 오더니 오늘따라 쉽게 잠이 깨질 않는 모양이다. 생일이니까 미역국에 밥 먹고 조금만
왜 비벼? 미역국에 밥 한 숟갈. 이것이 생일상의 전부다. 생일상을 차려줄 엄마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중환자다. 할아버지 나 오늘 기뻐진 날이다요. 가다. 희진이 미역국 먹네. 천천히 많이 먹고 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을 희진이는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 오늘 같은 날 희진이도 한 번쯤은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던 걸까. 그러나 아무리 올려다봐도 등굣길을 배웅해주는 사람은 없다. 집안은 누가 부축해주기 전에는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 뿐이다. 어린 손녀에게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여 보내놓고 할머니는 그대로 누워 울기 시작했다. 차마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안으로만 삼키는 눈물이었다. 그 할머니를 엄마가 우두커니 앉아 지켜보고 있다. 서러운 건 가난도 병마도 아니다. 지금 서러운 건 이 속에서도 희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병은 깊어가는데 어린 딸은 자꾸만 자라고 혼자 자라가는 어린 딸의 그 성장이 엄마는 두렵고 서럽다. 잔뜩 풀이 죽어 등교하더니 막상 교실에서 보니 희진이 얼굴이 밝다. 야, 네가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생일이 빨라 7살에 입학해 또래보다 나이도 적고 키도 반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한다. 그래도 희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깨다부터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돼. 찜에 떨어져. 예전에 마지막 때였다면 학교 생활은 잘해요. 원래 천성이 좀 밝고 좀 명랑하고 적극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말 걸어주길 먼저 이렇게 바라거나 그러는 형이 아니라 자기가 친구 관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먼저 트는 편이라서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하굣길. 학교만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던 희진이가 오늘은 어쩐 일로 옆길로 샜다. 놀이터로 들어가더니 혼자 그네를 타기 시작한다. 생일이어서 그런가 뭔가 다른 일이 좀 일어났으면 싶은 모양이다. 한참 그네를 타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향한다. 생일을 기념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희진이가 도착한 곳은 사진관. 증명사진이야. 제 추적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 둘. 10살 어린애가 저 혼자 와서 도서 대출증을 만들겠다고 사진을 찍었다. 하긴 이 정도야 희진이에겐 일도 아니다. 진짜 구청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인데 도서 대출증이 있어야 책을 빌려볼 수 있다. 그걸 만들려는 것이다. 이거 좀 만들어줘. 쪽에 가서 저기 신청서하고 카드하고 만들어 오세요. 이거 맞아요? 그거랑 카드 그 뒤에 있거든. 그거 만들어. 왼손잡이 희진이 또박또박 신청서를 작성해 간다.
생일날 사진까지 찍고 평생 대출증까지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념식이 또 있을까 싶다. 혼자 치른다는 게 흠이지만 도서관까지 다녀서 돌아오자니 다른 때보다 조금 늦었다. 근데 왜 휴차는 여기다 뒀어? 너 올 때만 기다렸다고. 왜요? 할아버지 약 못 먹어갖고. 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아는 소리 이쪽 가야지 그러면. 네가 우리 집이 구세주야 예수님이야. 집에 도착하는 순간 심부름 시작이다. 할아버지는 손이 불편해 병 따는 게 어렵다. 약 하나를 먹으려 해도 희진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 4개 먹는데, 그죠? 너무 독해서. 살짝이 좀 벌려? 내가? 알았어. 정작 더 중요한 심부름은 이제부터다. 엄마, 오늘 희진 기쁜 날이야. 일 시키면 안 돼. 귀 빠진 날이라고 집안일이 피해가는 것은 아닐 터. 얼른 걷어? 빨리. 나 걷기만 할 거야. 그래도 네 식구 살림이니 빨래 한 번을 걷어도 한 짐이 된다. 나는 내 것만 할 거야. 엄마는 엄마 거 해. 할머니는 할머니 거 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거 하세요. 아,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 니가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식구별로 얌전히도 개놨다. 이젠 단추 떨어진 것까지 챙긴다. 단추 다는 일같이 정교한 일일수록 희진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세 사람 다 특히 손이 불편하다. 옷 입혀주는 거야 당연히 희진이 목. 분쟁이야. 웬만큼 집안일이 끝났다 싶자 대출증을 내놓는다. 확실히 얘는 산을 잘 받아. 어렸을 때 찍고 한 번도 안 좋았어. 시즌 증명사진이요? 예. 증명사진 공부, 카메라 사진 공부 처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들이 내려주신 선물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딸은 신의 선물인 것만 같은데 이 빛나는 선물이 엄마에겐 고통이 된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 그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다. 그게 부모고 그게 엄마다. 그 누구도 생일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생활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처지라 해도 제가 때를 쓰면 10,000원짜리 케이크 하나 못 사줄까. 그러나 희진이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도 하루를 그냥 마감하긴 서운했던지 희진이가 느닷없이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가 석촌호수 그 갔었거든. 석촌호수. 뭐지? 석촌호수. 근데? 알았어. 근데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 희진이가 2살 되던 생일날 그건 좀 갔었다는 시시하다. 석촌 호수. 그때는 아빠도 있었고 엄마도 건강했었다. 재밌나? 또 갈까? 응? 또 갈까? 나중에 응. 어떻게 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야. 나중에 이제 크면 같이 가자. 엄마. 근데 할머니 됐을 때? 빨리 갈지. 빨리 가야지. 그러나 그 빨리가 이거 언제 10년 일는지는 되면은 모른다.
움직여봤자 어린 딸만 고생시키는 꼴이니 더 갈 수가 없다. 30 됐을 이렇게 걸, 잠깐씩 산책하는 것도 거의? 맞지? 엄마는 바늘방석만 같다. 그러니까 빨리 그러고 가자. 10년은 언제 기다려? 응. 또또또 또또. 너 오늘 생일인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엄마가 오늘 선물을 못 사줘가지고 미안하고. 엄마 저게 나는- 금달 썼어. 재빨리 화제를 바꿔버리는 희진이 만월에 가까운 달더러 금음딸이란다. 그래도 달은 화도 내지 않고 모녀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엉뚱한 곳에서 생일 선물을 받게 됐다. 안 하던 머리끈까지 해보고 1년째 일요일 아침마다 열심히 교회에 쫓아다니더니 주일학교에서 썰매장 가는데 따라가게 됐다. 어떻든 집을 떠나 제일 멀리까지 가보는 길인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할아버지! 바람 쐬세요? 할아버지! 추운데 들어가세요. 부축도 없이 저기까지 나오시자면 한참이 걸렸을 것이다. 드디어 차 도착. 아이들을 눈썰매장으로 데려갈 교회 차다. 수건은? 수건이랑 장갑. 선생님 가정통신 보냈잖아. 가정수술 안 보여요. 안 왔어? 다른 애들 다 왔는데 수건이랑 장갑 그런 챙기라고? 거안 왔어요. 그런 거 안 왔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자. 당신들. 애들은 스키 장갑까지 챙겨왔는데 희진이는 달랑 몸만 왔다. 그런저런 정황 탓인지 썰매장으로 가는 내내 희진이는 풀이 죽어 있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장갑을 희진이에게 껴줬다. 희진아, 너 작년에 안 왔었어? 네, 작년에 안 왔었구나. 작년에만 안 온 게 아니라 썰매장이라는 곳 자체를 처음 와본 희진이다. 풀이 죽어 있던 좀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빨리 가자. 시합 나도 쳐. 나안 되는. 나 잘 못해. 나 오늘 천 타고. 진짜? 너 천 타? 짱이다. 친구는 썰매장에 처음 온 게 짱이라지만 어떻든 친구 표현대로 희진이의 기분도 짱이다. 생일 턱은 엉뚱한 곳에서 제대로 받고 있는 셈이다. 꿈 같은 하루도 지나고 다시 희진이의 일상이 시작된다. 희진이는 한 달 전부터 이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다. 물론 무료다. 학원에서 희진이 형편을 듣고 그냥 와서 공부하라고 배려를 해줬다. 나누기랑 곱하기 제일 먼저 해준다고 했지? 49에서 9를 뺀 게 얼마래? 35래. 곱하기랑 선생님이 요즘 애들 중 학원 한두 개쯤 안 다니는 애들은 없다. 그러나 희진이는 이 학원이 처음이다. 뭐 해줘야 돼? 다른 애들처럼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진이는 여간 좋은 눈치가 아니다. 2번 써봐. 학원 가라고 성화를 해도 안 가는 게 애들인데 희진이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 오는 날을 기다린다. 학원에 나오면서 친구들도 늘어났다. 친구가 많아지면 놀 일도 많아지는 법.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희진이가 학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안 식구들은 그만큼 심심해졌다. 어른들끼리 모여 앉아 쎄쎄쎄를 하며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나눌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없이 희진이 올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있자니 집안은 적막항산. 그럴수록 희진이의 자리는 더 크게만 느껴진다.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아싸 너 술래. 집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노는 게 쉽게 끝나질 않는다. 다른 애들이야 급할 게 없을 테지만 희진이 사정이 어디 그런가. 그런데도 희진이는 오늘 완전히 노는데 정신이 팔려버렸다. 야 일본 다시 좀 소리한테 나는 할 테니까.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 매나 한 대 먹세. 안 돼. 할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축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갑 정도 참고 참아가며 아껴 피는 담배인데 벌써 2개 피째다. 그런데도 야속한 손녀딸은 늦는다는 전화 한 통 없다. 손바닥만한 동네인데 뭐 다른 일이야 있을까. 그래도 분명 학원 끝날 시간은 벌써 지났는데 오지를 않고 있으니 슬슬 걱정이 될 차례. 이쯤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돼 있다. 어디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다친 건 아닌지. 어쨌거나 정희진 오늘 조용히 넘어가긴 틀린 것 같다. 집안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희진이. 그렇게 놀고도 부족한지 능청능청 더 놀자는 애들만 있으면 더 놀아볼 태세다. 고맙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동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쌀인데 누가 져다 주기 전까진 늘 희진이가 이렇게 전하른다. 그나저나 쌀 한 자루를 벌껑 치는 이 아이가 10살짜리 꼬마인 건 맞는 건지. 10kg짜리 쌀자루는 자꾸만 흘러내리고 걸음은 비틀비틀 다리가 꼬이고 있다. 드디어 집에 도착. 아저씨가 쌀 줬어. 응? 왜? 이리 와봐. 이제서야 사태 파기된 희진이 쌀자루 지고 온 공은 다 소용없게 됐다. 왜 말이 없을까? 왜 이렇게 늦어? 맨날. 어? 왜 369게임 맨날 끝나만 해? 애들 전부 다 모여서 맨날 해. 큰 방에선 눈치 보기 바쁘고 늦게 왔다고 싸우나 보다. 자식 혼내는 거야 엄마만의 고유 권한. 끼어들 여지가 없다. 엄마는 이게 뭐니? 너 할만 기다리고 할 중이. 지겨 죽겠어 아주. 기다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어차피 다 기다려서 뭐해. 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말을 해야지. 기다리지 마. 기다려서 뭐해. 할 것도 없는데. 어린 딸이 무심결에 뱉은 한마디가 엄마 가슴에 비수로 꽂힌다. 엄마. 그날 밤 엄마의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이거 같이 자자. 이거 팔 되게 세가지고. 엄마는 희진이를 자꾸만 밀어낸다. 같이 자.
너 밖에 나가 살래? 싫어. 나 엄마 같이 잘 거야. 인자설에 아, 그래도 나 같이 잘 거야. 저번에서 말 안 들으면 혼날 거 혼 좀 나야지 뭐. 그래서 놀다겠지. 아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단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를 리 없다. 엄마의 조울증은 심각한 편이다. 알았어. 갈게. 안녕.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엄마의 우울증. 그 힘겨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의 조울증은 심각한 편이다. 치료를 받아봐야 할 상태지만 솔직히 이 집안에서 그 정도는 병의 축에도 못 낀다. 우동? 우동 먹고 싶어? 아이, 우리 겨울에 눈 올 때도 한 번 가서 먹었지? 네, 첫눈 올 때. 딸애기 눈 왔잖아 그날. 밤에. 밤에. 지금도 밤이. 우동 핑계대고 바람을 쐬고 싶었던 모양이다. 엄마가 저러고 있으니 희진이 속인들 편할 리가 없다. 손가락에 또 걸렸나 보다. 할아버지 옷을 다 입혀놓고 제 모자까지 꺼내든다. 할아버지에겐 근 보름 만의 외출이다. 그래 소녀들하고 야간에 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그지? 1년 만에 데이트가 그지? 휠체어 탈 사람은 3사람인데 끌 사람은 1사람. 나오고 싶다고 다 나올 순 없다. 1순위는 엄마, 2순위가 할머니고 할아버지는 맨 나중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딱 잡고. 예? 내 그릇이 또 바뀌었네. 그때랑 좀 틀린 것 같아. 아줌마 할아버지는요 파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식성까지 야무지게 챙긴다. 복지관에서 배달되는 도시락만 먹다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셈이다. 오늘 엄마 신경이 나게 하지 마라. 또 쫓겨나지 말고. 엄마 나이 33. 젊은 나이에 정신은 말짱한데 불치병에 걸렸으니 조울증이 오는 것도 당연하다. 아이 좋다. 못생겼어요. 밖에서 난 거 괜찮은데요. 집에 난 거. 여기서 피고 안 피울게 이제. 이제 담배 안 피기 약속. 약속 안 했다. 그래. 또 복사, 복사, 커팅. 커팅. 할머니의 대물세. 맹세. 할머니로 맨. 약속이 몇 겹이다.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코팅까지 하더니 이제 할머니 앞에 맹세까지. 세상의 모든 흡연자가 이유를 댄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에 담배라도 없으면 어찌 살까. 불면증까지 있는 할아버지에겐 담배가 큰 위안이다. 봄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로 3학년이 끝나고 희진이도 이제 4학년이 된다. 자, 조별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머리들 나오세요. 새 교과서도 나왔다.
학년이 올라가 보았자 공부할 과목만 더 많아질 텐데 새학년이 되는 게 뭐가 그리 좋은지 교실 안이 시끌시끌. 난리라도 난 것 같다. 어차피 나안 할래. 근데 이제 그리고 앞으로 4학년 올라가고 5학년, 6학년 너희들이 선생님만큼 컸을 때 그리고 선생님보다 더 컸을 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있고 어떻게 지켜볼지 알아요? 아니야. 3학년, 3반 선생님이 여러분을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 있잖아요. 1년 동안 정해둔 선생님들도 이제 이별이다. 그리스 선생님 찾아오고 선생님. 자, 잘 가. 선생님에게도 희진이는 잊혀지지 않는 학생이다. 원래 밝고 명랑한 아이니까 그 밝고 명랑한 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주길 바래요. 희망 잃지 않고. 네. 집에 오자마자 희진이는 책을 싸기 시작한다. 계속 누워만 있던 엄마도 기운을 내 일어났다. 엄마 어렸을 때는 달력을 잘라가지고 나도. 쌌어. 2학년 때도 달려고 그러는데 사세잖아 나만. 엄마 이거 봐봐. 그치? 이거 지도 맞지? 엄마 말은 뒷전인 채 계속 딴소리다. 새 교과서가 신기하기만 한 눈치다. 이게 다. 당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엄마의 잔소리라고 해봤자 늘 이 정도가 전부다.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이만큼 자라준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딸이다.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만 처음 희진이를 낳았을 땐 꿈도 많았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다. 그러나 엄마는 딸이 종이박스로 책상을 대신해도 나무 책상 하나 사줄 수가 없다. 희진이는 1, 2학년 땐 제법 공부를 하는 것 같더니 3학년이 되면서부턴 영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눈치다. 2학년 때까지는 상장도 곧잘 받아오곤 했다. 희진아 너 2학년 때 이렇게 왜 지금 못해? 지금 잘할 수 있지? 하긴 희진이라고 무슨 공부할 여력이 있겠는가. 챙겨줘도 안 하는 게 애들 공부인데 그걸 챙겨줄 엄마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중환자다. 빼. 좁은 방을 뒤집고 나니 쓰레기가 한 짐이다. 자기 발로 오갈 수 있는 사람은 희진이뿐. 쓰레기 버리는 것도 희진이 몫이다. 살림 경력 몇 년에 재활용 분류에도 도사가 다 됐다. 쓰레기 버리기가 무섭게 어딘가로 달려 내빼더니 친구 집을 찾아왔다. 제일 친한 문정이네 집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따가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문정이네 집엔 초고속 인터넷도 깔려 있고 없는 게 없다. 이거 눌러? 요거 중에서 하나 선택해. 희진이에게도 컴퓨터는 있다. 누가 공짜로 갖다 준 것인데 요즘 애들에게 인터넷 안 깔린 컴퓨터야 무용지물. 저 반대편으로 점프가 뭐야? 점프 없어. 문정이네만 오면 희진이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뭐야?
좋아하는 물건은 바로 이 피아노. 능숙하게 연주해내는 친구가 희진이는 부럽기만 하다. 제 손 한 번 보았다. 친구 손 한 번 보았다. 동당거리며 쳐보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처질 것만 같은 모양이다. 시 피아노 쉽지 않아요? 잘 못 쳐요. 안 쳐봤어요? 네. 피아노 안 배웠어요? 너 배웠어? 나 4살부터 배웠어. 10살인데.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아파도 늘 씩씩하던 희진이 피아노 앞에만 오면 꼭 풀이 죽고 만다. 심술이 난 게 분명하다. 친구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혜진이는 제 방에 틀어박혀 인형놀이만 하고 있다. 언니 어디 갔다? 언니 어떻게 만났네? 오도 잘 됐다. 인형놀이는 말하자면 희진이만의 스트레스 좀 해소법. 이상하다. 한 번 심술이 나면 이렇게 틀어박혀 혼자 중얼거리며 한참씩을 논다. 이거 따뜻하니까 이거 입어야지. 큰 방에선 희진이 눈치만 보고 있다. 이진아, 인형놀이 그만하고 인형 놀이 그만하고 나가자. 엄마하고 나가서 놀다 오자. 오랜만에 엄마가 나가고 싶다는데 혜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제 몸이 아플 때도 엄마가 외출하고 싶다면 군말 없이 나서던 혜진이었다. 근데 여름에 겨울에 맞네. 빨리 가지. 이따간 추울 텐데. 할머니는 연속극 재방송에 쑥 빠져 희진이가 심술난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이 녀석이 삐졌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급기야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할 기세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문지방에 기대 앉아 딸의 심사가 풀릴 때만 기다리고 있다. 희진이 심술이야 오래가지도 않는다. 엄마 이제 봄이니까 봄옷 하나만 사줘. 이거 먹고. 할아버지는 며칠째 우울해하는 엄마가 걸렸던 모양이다. 봄옷이라도 한 벌 사입으라는 것인데 희진이가 신이 났다. 엄마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 이뻐? 예뻐 이렇게 하니까. 가자. 오늘따라 엄마 기분은 최상이다. 엄마가 좋으면 희진이야 만사 형통. 생활보조금으로 사는 형편에 옷 사입을 계제가 아니다. 희진이까지 네 식구가 다 남들이 가져다주는 옷으로 산다. 이건 몇 년 만에 사보는 옷인지 모르는데 웬일인지 엄마는 계속 시큰둥하다. 이진아, 이리 와봐. 엄마는 말리고 희진이 혼자 바쁘다. 입어봐도 되죠? 저 입어봐. 저 어떻게 입어요? 왔나 안 왔나 해봐. 아유, 참. 입어봐. 아유, 왜 그러니? 입어봐도 되잖아. 한사코 싫다는 엄마. 희진이는 잔뜩 골이 났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오자고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엄마 마음은 여기에 있었다. 엄마는 처음부터 캔디 책을 사줄 생각으로 나오자고 했던 것이다. 34,600원인데요. 10% 세일해가지고 예. 엄마의 늦은 생일 선물이었다. 동화 속의 캔디처럼 꿋꿋하게 자라달라는 바람이었을까. 희진이에게 캔디를 선물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희진이는 나중에라도 알 것이다. 끌고 오고 있어. 희진아! 엄마와 딸은 얼굴을 맞대고 얘기꽃 한창이다. 길 앞에 이제 어땠어? 네. 10분만 기다리면 올라올 텐데 그새를 못 참아 할머니까지 가세해 지키고 앉아있다. 한 달 내일 너. 드디어 도착. 벌써 아이고. 서서 겨워. 옷 사라고 내보냈더니 집기도 힘든 무거운 책만 사왔다. 생일 선물요 안 줬다고요? 이거 사줬어요. 엄마가 캔디가 뭐야? 옛날에 만화책 엄마 그 책이야? 9권이야. 9권까지 있는 거. 그게 옛날에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래요. 캔디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많아요. 그럼요. 좋았죠. 제리우스. 요건 뭐 책이 지금 페리우스. 하루 다 먹었네 뭐. 금방 하루까지 안 가. 이거 엄마가요 제일 좋아했던 책이에요. 캔디. 자랑처럼 몇 번씩을 강조한다. 엄마, 응? 캔디가 머리 기네요? 아닌데 이렇게 생겼는데. 애니라는 친구 있어요. 있어? 응. 엄마 이거 책 이쪽으로 요즘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캔디도 있는데? 모르고 그 노래도 모른다.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아이 캔디. 캔디는 엄마가 희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전부를 담고 있다. 이거를 겨울도 다 끝나갈 즈음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이 도착했다. 전동 스쿠터다. 장애인 협회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준 선물이다. 신호 비키면은 이제 소리가 나면 비켜줄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장님들이 해마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래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돌려주다 보니까 너무나 이 어린 희진이하고 이래 길 선생님이 가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갖고 꼭 갖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대 시사하게 됐습니다. 전동 스쿠터가 와도 엄마나 할머니는 그림의 떡이다. 시력이 안 좋으니 위험해 탈 수가 없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 출신. 이제야 그 옛날의 운전 실력이 발휘될 때가 온 것 같다. 수동 휠체어는 이제 할머니와 엄마 것 2대만 남았다. 황동아 사무장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앉아 희진이를 기다리고 있다.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오나? 올 시간이 됐는데. 드디어 희진이 도착. 아유 이제 왔어? 할아버지가 오늘 전동 스피커를 하나 받았거든. 그래서 저기 쉬운 좀 운전 좀 배우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갈래? 온갖 교통수단이 다 나온다. 휠체어 밀고 다니느라 타지 못했던 롤러브레이드까지 동원되고 2발에 날개를 단 건 오히려 희진이 쪽인 것 같다.
희진이는 이미 저 멀리 내빼버렸다. 완행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가보로 밀지 않아도 저 혼자 굴러가는 전동 스쿠터가 생겼으니 희진이의 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손녀는 머리를 휘날리며 저 멀리로 달려나가고 할아버지는 무슨 미련이 남아 우물쭈물 집안에 남은 두 식구가 걸리는 눈치다.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할아버지 옆으로 온다. 안녕하셨어요? 네. 집안에 자가용이 생겼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 그때 소 죽으면은 그날로 다 저거고 얼려요. 이거 그냥 한 컵 좀 넘었는데 이게 5,700원어치 드릴게요. 잠깐 시끄시 여기 서면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 봉투를 들고 가는 것도 희진이 목. 그런 거 아닌데. 그러나 이제 짐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두 발에 두 손까지 자유다. 기분 한번 내자면 희진이 일이 배로 많아진다. 상추 한 줌 씻어내 놓고 쌈장 꺼내 갖다 놓고 구석에 박혀있던 프라이팬에 가스레인지에 희진이가 바쁘다. 와서 살아야 된대. 젓가락으로 얌전 부렸다간 어느 세월에 네 식구 먹이랴. 손 큰 주부가 따로 없다. 상추 쌈에도 장유 유서는 있는 법. 첫 쌈은 당연히 할아버지 입으로 가고 조그매. 두 번째 쌈은 할머니 순서. 엄마까지 돌고 나야 희진이 순서다. 우리 강아지 한 먹고. 아이고. 주거니 받거니 단돈 5,700원으로 행복한 밤이다. 조금만 잘 먹. 자. 아이고. 맛있지? 저 바닷가에 가면 개. 전동 스쿠터 한 대에 희진이가 봄바람이 단단히 났다. 느닷없이 네 식구가 한꺼번에 나가보자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장비 아저씨 웃겠다. 영아 아저씨 바쁘 갔다가. 맞아. 우리 세 명 다 도와준대다가. 경비 아저씨가 할아버지 밀고 갖다주고 그다음 할머니 밀고 갖다주고 그다음 엄마 밀고. 괜히 나가자고 바람을 넣더니 웃느라 정신이 없다. 저녁에 줄줄이 비오는데 끌고 나갈 모습을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올 만도 하다. 그건 아는데요. 겨울이 아니라고. 자, 1번 타자 앞으로 출발. 1번 먼저 와야죠. 1번이 먼저 타야죠. 내가 먼저 타야 네, 1번. 야, 지옥으로 가는 거냐, 저승으로 가는 거냐. 천당, 나는 천당 갈란다. 아니요. 나는 천국 갈란다. 너? 천국. 나는 남국. 청주는 천국입니다. 세대 전부 다 불법 출사했어요. 세대가. 세대를 나란히 세우고 보니 복도가 꽉 찬다. 네 식구가 연장자 순으로 일렬로 섰다. 우리 집 식구 다 보였어. 엄마 울어?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눈물까지 보일까. 엄마는 웃다 웃다 끝내 눈물까지 보이고 만다. 뭐좀 어떻게 할아버지. 눈물이 날 만큼 좋은 것도 당연하다. 네 식구가 모두 한꺼번에 나들이를 해본 게 5년 만인지 7년 만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가족 나들이라는 것. 이 집에서 그건 이미 잊혀진 남의 나라 얘기였다. 신이 났다. 양손에 한 대씩. 그러고도 희진이 걸음이 더 빠르다. 할아버지는 지금 안전 운전 중.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세대나 되는 희진이네 자가용이 나란히 주차를 한다. 처음이네요, 저 몇 년 만에. 내가 아프고 나선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아이고 맨날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이고 한 6, 7년 만에 이렇게 나온 거다. 처음이네. 처음이다 처음. 희진이가 놀이기구에 오르기 시작한다. 저쪽에 3명의 관객을 앉혀놓고 희진이는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보여준다. 꼭 공연이라도 하는 사람 같다. 할아버지. 하긴 세 사람에게 희진이가 뛰어노는 모습보다 더 감동적인 공연이 어디 있으랴. 안녕 들리죠? 아우 재밌다. 재밌대. 한 사람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다던 노래 파랑새. 파랑새는 멀리서만 온다는데 희진이는 이렇게 곁에서 지저귀다. 괴로워도 슬퍼도 파랑새는 울지 않는다.